안녕하세요. 이현정 영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진선여자고등학교 중간고사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평 같은 경우에는 진선여자고등학교 영어가 어땠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킬러 문제나 그다음에 진선여자고등학교의 시그니처 문제 유형들을 같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이제 영어를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말 영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선여자고등학교 이제 영어 시험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범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1, 2과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리스닝 마스터라고 해서 1회부터 4회까지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능 실감 300제라고 해서 38지문이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능 실감 300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고3 정도 이제 수준의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딱 어떤 이제 교육청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관련한 이제 그 지문이 어떤 그 흐름이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어렵고 꼬아내었던 문장들이 더 많았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이제 교재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험 분류를 보시면 객관식이 22문항, 그다음에 이제 서답형이 9문항, 그다음에 그래서 총 31문항이 나왔었는데 이 서답형 중에서는 5문항이 듣기였고 4문항이 이제 뒤에 독해 관련해서 나오는 이제 문제였었는데 사실 딱 4문항만 나온 게 아니라 그 한 이제 지문에서 4개의 문제 중에서 새끼 문제들까지 합하면 한 12문항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분 안에 이런 31문항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앞에 듣기가 10분 이상을 잡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40분 동안 이 많은 객관식 문제와 그 다음에 서답형 4문제를 풀었어야 됐었기 때문에 꽤나 어렵고 이제 타임 어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독해력이 뒷받침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어법이 뒷받침하지 않았으면 앞에서 객관식 문제 푸느라 뒤에 서답형을 많이 놓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영역을 보시면 일단 듣기는 5문항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과서가 양이 좀 있는데 사실은 객관식 1문항, 그다음에 서답형 1문항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제 대부분은 거의 이제 70% 이상을 이제 수능 실감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중을 들 때 가장 1순위는 수능 실감 부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소홀해할 수 있는 게 듣기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제 선생님이 형광펜을 해주고 빈칸을 쳐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쓰는 연습, 스펠링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는 그런 완벽함이 없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진선여자고등학교 시험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저희 학교에서 시그니처로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수능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수능형으로 나온 것도 있고 거의 이제 지문에 변형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대부분 맞췄고 이제 그 외에 아이들이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16번 문제부터 이런 문제가 한 3-4문항 나왔었는데요. 이제 밑줄을 주고 어법상, 그다음에 문맥상 이제 알맞지 않는 것들을 이제 짝지어진 걸 골라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은 몇 가지 이제 저희가 한 3-4문항 중에서 이제 거의 똑같이 나왔지만 한 문항 같은 경우가 문장이 완전 저희가 외운 거랑 다르게 나왔어가지고 아이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아예 어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 그리고 그냥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어법을 고쳐낼 수 있는 학생들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이제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운 거 플러스 이 지문을 얼마만큼 내가 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지 숙지도를 묻고 있는 건데 이 숙지도가 조금 더 독해가 빠른 학생들에게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는 4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냈어야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으면 뒤에 서술형에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듣기가 5문항이 나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빈칸이 이제 조금 스펠링이 쓰기 어려운 것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가 이번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이제 스펠링을 얼마만큼 꼼꼼하게 잘 썼는지, 왜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이 들어간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빠르게 이제 듣기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도 암기겠지만 정확하게 스펠링을 썼고 암기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 묻고 있어서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암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요약한 이제 어떤 문장을 가지고 여기에서 배열 영작을 통해서 이 주어진 단어 안에 배열 영작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거의 한 30%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70%는 얼마만큼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이 지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변형해서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만큼 숙지를 했는지,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번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물론 선생님께서 요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내셨었어요. 그냥 그 문장 있는 그대로 이제 내셨었는데 여기 있는 이 이제 어법 찾는 문제가 꽤나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단 하나도 같은 문장이 없어요. 저희가 배웠고 이게 어법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이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문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문장을 아예 바꿔놔서 너가 얼마만큼 어법 실력이 있어? 이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시간 타임 어택이 있는 상황에서 암기한 거 플러스 나의 본 실력까지 물어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진선여고 준비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암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암기를 저희가 그냥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한국말 주고 무작정 암기해라 이게 아니라 진짜 나올 법한 어법과 어휘를 가지고 선택형과 그 다음에 true, false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요약, 배열, 영작까지 같이 통합형으로 이제 암기를 했고 암기를 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선여자 고등학교형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냥 막 아무거나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 진선여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법과 어휘를 같이 물어보는 객관식과 그 다음에 쭉 길게 늘어진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열 영작이 아니라 이 이제 지문을 요약한 걸 가지고 이 요약한 거에서 배열 영작을 푸는 것, 그게 가장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해왔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핵심 자습서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본인이 공부한 거가 이제 맞는지 까먹지 않았는지 이렇게 제가 손필기 자습서를 주고 있어서 이렇게 최종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서 전달했고 이번에도 계속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본문 숙지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암기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암기지가 그냥 텅 빈 이제 암기지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법이 나올지, 그다음에 어휘가 나올지 요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색깔칠해서 전달하고 있고, 역시나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이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암기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저희 학교 이제 그 지문이. 그래서 그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사파와 플러스 주제, 그다음에 요약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요약을 이제 같이 한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지문의 흐름을 알 수 있는 5단계 흐름까지 같이 준비해서 암기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지문이 이렇게 이제 내용일치로 나왔었죠. 저희는 같이 한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저는 개수를 이제 같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긴 선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 왔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법, 어휘도 같이 섞어서 공부를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핵심 자습서 같은 경우에는 듣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듣기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쳐놨는데 이 형광펜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비단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제 스펠링까지 쓰는 연습까지 같이 시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손필기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어떻게 변형해서 나올지, 어떻게 이제 어법이나 어휘나 그다음에 서술형이 나올지를 이렇게 같이 대비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선여고 기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암기가 아니라 통합형 암기가 필요하다. 특히 지문에 대한 요약, 배열 영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진선여자고등학교형 문제로 역시나 이제 어법 어휘가 섞여 있고, 그다음에 특히 내용일치 확인하는 거 같이 볼 거고, 그다음에 요약, 영작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최종 자습서 정리 한번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요렇게 이제 저희가 이 진선여고형으로 맞춤으로 같이 공부를 해서 마지막까지 잘 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선여자 중간고사 영어 최종 총평은 시험 범위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냥 단순 38개 지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듣기까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공부해야 할 지문은 100개 지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시험 내용도 어려웠었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가 이제 간혹가다 섞여 있긴 하지만 그거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선생님께서 완전 문장을 다 바꿔놓는다. 다 바꿔놓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어떤 영어나 어휘 실력도 이제 이 영어 대비할 때 좀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관건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가 거의 제가 한 30%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듣기에서 이제 이 철저하게 암기해서 스펠링 쓰는 연습까지 꼭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응용력입니다. 독해력과 그다음에 이 이제 어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법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응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진선여자고등학교는 잘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감히 이제 1등급을 예상을 하자면 한 90점대 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5월 16일 토요일 날 이제 저녁 6시에 개강을 합니다. 여기까지 진선여자고등학교 총평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정 강사였습니다.